여러분, 실물경제의 충격, 그래서 줄줄이 상폐, 상장 폐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당장 이것부터 먼저 보시죠. 코스피입니다. 예, 유가증권시장이에요. 코스닥은 뺐습니다. 코스피에서 상장사 중에 자본 잠식 기업 수가 3분기에만 3분기입니다. 3분기에만 9곳입니다. 9곳. 야, 자본 잠식이라는 건 결국 말입니다. 회사의 이게 근본 틀이라는 게 자본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본이 잠식된다. 이 말은 돈을 벌지 못한다. 이 말하고도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돈을 빌리지도 못한다. 이 뜻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기업의 자산 이러면 자본하고요, 부채입니다. 그러면 자산이라는 말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부채도 자산이거든요. 돈을 빌려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돈을 못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못 빌리면 있는 돈 까먹어야 되잖아요. 있는 돈을 까먹다가 유보한 금액을 계속 까먹다가 나중에는 자본금까지도 지금 까먹는 그런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물경제 위기는 결국 우리 경제 전체의 위기로 번질 거다. 이 실물경제 위기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때 2년 1개월 동안 계속해서 통제 방역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게 언젠가는 큰 핵폭탄처럼 폭발할 거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코스피 상장사 이러면요, 아무래도 경영을 잘하고요, 또 이게 돈을 잘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해야 돼요. 이 상장을 한 사람이, 상장을 한 기업이 9곳이나 이 정도면 상장을 하지 않은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본 잠식이 되면 기본적으로 상장 규정상 이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이런 상황이 2년 이상 이어질 경우에는요, 상장 폐기, 다시 말해서 상장을 폐지하는 그런 사태로도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지금 난리가 아니죠.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3분기 자본 잠식을 하는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화손해보험이 있어요. 대기업이잖아요. 그것도 재벌그룹이잖아요. 이 하나손해보험은요, 지금 자본 잠식률이 93.4%, 거의 뭐 자본이 완전히 잠식됐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그룹의 보험회사가 이 정도면 여러분 솔직히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하나그룹의 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은 상장 폐지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당할 수도. 여기에다가 항공업계는 또 어떻습니까? TA항공도 66.9%의 자본 잠식률을 보이고요. 아시아나항공도 57.3%의 어떤 상황을 보입니다. 그럼 항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나의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2410.6%, 2400, 240이 아니에요. 2400이에요. 자본도 지금 잠식률이 57.3%고 부채 비율은 2410.6%면 이건 뭐 난리도 아닌 거죠.
이것을 말입니다. 좀 더 줄여볼까요? 올 3분기로 줄여볼까요? 3분기로 줄이면요. 예, 부채 비율이 만대가 넘어갑니다. 만 298%까지 상승합니다. 이것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미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과 이게 대한항공이 인수해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영국은 합병 승인이 안 났고 미국도 보류가 됐죠. 이게 합병이 언제 될지 몰라요.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그냥 주저앉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 거죠. 그냥 주저앉을 가능성. 뭐 뒤에 항공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지금처럼 가면 최악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 현실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KR모터스도 38.5%의 자본 잠식률이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TBH 글로벌도 30.9%가 되고요. 금호타이어도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도 대기업이잖아요. 13.4%의 어떤 자본 잠식률을 보이고요. HJ중공업도 7%, 평화산업도 5.4%예요. 예, 아센디오라는 데도 지금 3.5%고 그러면 보세요.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총망라했죠. 총망라했죠. 결국 말입니다. 지금 기업들의 특히 실물경제의 위기는요. 작은 기업이든 중간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재벌 대기업이든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몰려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 상황은요. 앞으로 실물경제의 위기를 더 부추길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상태가 이렇지요. 다른 데는 어떨까요? 다른 데도 지금 마찬가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 왜냐? 여러분 2022년 1월부터 보세요. 쭉. 8월을 제외하고는 소매 판매 지수가 다 0점대 내지는 마이너스예요. 1월에 마이너스 2.0%는 2%였죠. 2월에는 0.0%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0점대입니다. 그러다 8월에 4.3%까지 올라가더니 올라가는가 싶었습니다. 소매 판매가 늘어나면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9월에 다시 마이너스 1.8%까지 급락했거든요. 그러니 실물 경제가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실물 경제가. 지금은요 여러분 실물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지금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넘어서려고 하면 그동안의 족쇄들을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최저임금 폭등했죠. 주 52시간제 도입했죠.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이 천지예요. 이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대기업뿐만 아니에요. 대기업은 그나마 버틸 수는 있는 여력이라도 있죠.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 여기까지 내려오면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 이게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비용이라는 게 나가는 돈이잖아요. 나가는 돈 특히 고정비가 많으니까 뭐 어느 기업이든 사람을 안 쓰려고 합니다. 사람을 안 쓰려고 해요. 그 바람에 경제가 솔직히 왕창 무너졌어요. 바로 여기에 규제들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경제가 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강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2년 1개월이라는 여러분도 상상하기 힘든 통제 방역을 했습니다. 자유라는 것을 제약을 했죠.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게 중공이나 했지 대한민국 같은 나라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야말로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으니까요. 그러니까 2년 1개월이라는 수치 이 정도 막으면요 실물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데
장사까지 못하게 하니 어려울 수밖에요. 줄줄이 무너질 수밖에요. 제가 이 여파가 결국 윤석열 정부에 당도를 할 거고 윤석열 정부에 오면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말입니다. 이대로라면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 지표도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2022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한계 기업 비중입니다. 18.6%에 18.6%. 한계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벌어서 이자도 못 내고, 이게 이자도 못 낼 정도면 여러분 이게 인건비도 밀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출금은요, 원금은요 아예 못 갚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만둘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만둘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나 경제 제도나 빨리빨리 풀어줘야 되거든요. 풀어줘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 줘야 돼요. 그런데 시장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요. 안 풀어주니까. 그럼 윤석열 정부가 안 풀어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야당이 모든 헤게모니를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인다. 지금 이대로라면요.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도 저는 심상치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 4월 10일이거든요. 그러면 2024년 4월 11일이니까 2024년도 저는 심상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L자형 경기 침체 길게 간다고 했잖아요.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만 바뀌었지 제도가 안 바뀌어요. 따라가 주지 못하면 이게 실물 경제는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모르겠어요. 야당은 우리 경제가 망했으면 좋겠나 봐요. 그래서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가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이라는 대한국이라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당리당략도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저에는요. 국가와 국민이 있어야죠. 국가와 국민이 없는 당리당략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없는 당리당략은 매국노나 다름없습니다. 매국노.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죠. 이대로라면 우리 국가는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일 가능성 굉장히 커지고요. 실물 경제가 무너졌을 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이 경제 밑바닥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이대로라면 최악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계기업 비중이 2017년에 13.6%밖에 안 됐습니다. 심지어 2021년에도 14.9%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18.6%가 올라간다고 하니 얼마나 지금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지. 실물 경제가 무너지면 결국 이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중소기업이 문 닫고 대기업이 도산하고 재벌 기업이 파산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상황 분명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상황은 점점 꼬여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경제는요. 이게 심리이기도 하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를 등한시하면 결국 말입니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아주 잔인한 이야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싫은 말이에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